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지난달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. 초등학교 5, 6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을 주겠다, 얼마면 되느냐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다녀서 안 된다, 너희가 딱이다라고 했다고도 돼 있습니다. 이후에는 학원차에서 내린 여학생을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를 보여주며 성추행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. 사실은 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불안하죠. 아들이든 딸이든 상대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.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이 허비시네.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.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.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JTBC 한민정입니다. 서울 구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. 네, 지난달 중순 낮 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.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지문에 이 사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그 공지문을 살펴보면요. 이런 내용입니다. 초등학교 5, 6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 2명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, 얼마면 되냐라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와. 제가 잠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딴 생각하다 말을 좀 놓쳤는데요. 이 12살, 13살짜리들이 아무 여학생이나 또 쫓아가질 않았대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너희가 딱이야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이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. 아이들이죠, 사실. 그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들한테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느냐. 그러니까 왜 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남학생들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.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다니니까 안 되고 너희가 딱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.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그렇게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요, 그냥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? 꼭 우리만을 특정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저런 말을 했을 거예요. 여학생들은 당연히 도망쳤겠죠, 놀라서. 네,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들에 대한 행동이 미수에 그치니까 또 한 남학생이 이번엔 8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접근을 합니다.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서 너 놀이터로 유인한 다음에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요.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내 것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피해 학생은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. 너무 놀라서. 그 아파트 또 공동 현관까지 또 따라가서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 라면서 또 거의 또다시 신체 노출을 했다고 하는데,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라는 등,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본인 스스로 다 알면서도 사실상의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. 지금 채팅창이 교수님 지금 터지려고 합니다, 지금. 네? 지금 제가 보는 그 측면에서 저는 4가지 점에 좀 주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. 충격적인 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너 몸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성추행이 되는 것이고, 또 이제 더 충격적인 게 돈을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. 이게 성매매춘이거든요. 그리고 너희가 딱이다. 그 이유는 보호자가 없어서 이거는 피해자를 갖다 선택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CCTV 없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벽한 성인 범죄자의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작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5학년, 6학년 정도 이 남학생 정도가 되면 모를 걸 자기는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, 문제는 그런 것을 자기가 제어를 하지 못하고 본능에 의해서 저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성적 일탈을 하는 그 성인 범죄자의 흉내를 갖다 내는데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? 제가 볼 때는요,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건 부모 책임이다.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작은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조치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상당히 늦었다는 거죠. 또 하나, 문제는 8살짜리 여학생 아이인데 이런 그 어린 아이를, 이 딸 아이를 가진 이 부모들이 이거
불안해서 이게 살 수 있을까요? 이게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좀 심하네요. 좀.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근 지역의 주민들, 학부모님들 난리가 났습니다.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. 그날 보니까 경찰 차고 뭐고 막 했어. 와가지고 그 사건이 심각하지.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 조치를 빨리 뭐 하겠다고 그래 공기사항이 와서 해결했는데 등하원도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거지. 어떤 엄마가 맘카페 공문을 올려서 안 보지 사실은 다 올린 상태였거든요. 너무 불안하죠. 네. 아들이든 딸이든 상대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. 자, 비슷한 일이 우리 집을 덮칠 수도 있다. 네, 당연히 학부모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남학생들이 본인 입으로 그 엄마 아빠랑 안 다니는 아이들 상대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맞벌이 부부들이 특히나 불안해하고 있고요. 그러겠네요. 예, 특히나 이 남학생들이 인근 중학교로 진학을 하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뭐 태권도장에다가는요, 애들 호신술 좀 가르쳐 달라. 그리고 모르는 사람 왔을 때 대처 방법 좀 알려달라 이런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태권도장 원장 같은 경우엔 그 자신도 아이들에게 호신용 경보기를 선물했다는 겁니다. 이 경찰은 이 아파트 순찰 강화했고요. 학교 측 역시도 뭐 성교육 전문 선생님 배치하고 또 성교육 수업도 했습니다. 자, 인근의 학부모들도 저렇게 불안에 떠는데 그 직접 피해를 당한 딸을 둔 그 부모님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? 그런데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피해자 그 아이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직접 글을 남겼더라고요. 예, 부모는 아닌 것 같고요. 어제 한 지역 카페에 조카에게 벌어진 일이다. 그러니까 아마 뭐 이모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입니다.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여 조카가 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가지고 성관계 놀이하자라고 했지만 싫다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해당 일로 이 조카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이 성범죄를 당하면 가는 그 피해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. 거기 가서 진술도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 부모와 그 아이의 태도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발생된 지가 한 달이 경과됐다는데 그 가해자와 또 가해자는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로부터 단 한마디의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. 지금 가해 아이, 그리고 피해자 아이 한 아파트 단지에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확인이 다 된 건 아니에요. 근데 가해 학생 부모가 집을 내놨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뭐 거기 이제 그 원장 학원장이나 이런 분들 말씀으로는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다 누군지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. 동네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떠들고 있답니다. 근데 다 확인된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. 집을 이사 간다고 내놨다는데 네네. 알고 보니까 그 전세값을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높여서 올려놨다.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잠깐, 모르겠다. 그러면 집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혹시 그걸 노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을 와서 지금 현재 있는 학교로 온 학생이다.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이미 사고를 쳤다. 문제를 일으켰던 거 아니냐. 이게 다 추정들인지 의혹인지 그냥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동네 전체가 이렇게 좀 시끄러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백 변호사님 짧게요. 얘 촉법이잖아요. 맞죠. 네.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어렵고 형사보호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. 물론 뭐 이런 행동 거의 성인 범죄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나이 때문에 현행 법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피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 피해 상당하지 않습니까? 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. 그건 우리나라 민법에 정해져 있고요. 일단은 아까 그 피해자 가족 측이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가해자 부모들이 이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거나 어떤 액션도 없다면 이건 법적 조치를 부모에게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. 야,